하정우 수석이 첫날 부산에 가가지고 신고식을 좀 세게 치른 것 같습니다. 상인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을 비비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데 이걸 두고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좀 이렇게 논평들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요? 네. 뭐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는다. 솔직히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이 나와서 상당 부분 좀 해명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손 잡는 거를 정말 이제 막 정치에 온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걸 손을 잡으면서 손을 터졌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걸 보면 정말 트집 잡을 게 없나 보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아 다른 정책이라든가 예. 자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못 잡으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 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정우 수석이 이제 정치권에 처음 데뷔를 하는데 그 첫 데뷔 무대가 이제 너무 주목을 많이 받는 뭐 축구로 치면은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데를 네. 첫 경기로 뛰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딱 시장에 내려가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일들을 하시다가 또 악수를 하다 보면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약간 이렇게 손을 터는 모습이 나온 건 맞는데 그 이유 자체를 사실은 들어보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그걸 가지고서 뭐 인신공격용으로 내지는 네.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좀 까내리는 식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하정우 이제 후보가 더 많은 이런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네. 이거 거의 몸풀기 수준인데 그럴 때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위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냥 솔직담백하게 그때의 상황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 같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 영이 진짜 짠 것 같아요. 막 모든 스피커들이 다 그걸 올려가지고 정책 경쟁 하자면서요. 너무 이거를 네. 가지고 과잉해서 하는 거는 역풍분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네. 후보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별로 나중에 좋지 않을까. 역풍 불어요. 너무 화를 그런 가면. 것도 있고 네.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고 칩니다. 아, 예, 그렇기 나중에 때문에. 뭐 생닭을 흔들든 뭘 하든 분명히 사고 칩니다. 아니 근데 하정우 수석이 후보가 나름대로 이제 변소를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정우 수석 이제 전 수석께서 이제 밝히시기로는 좀 손이 저렸다.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워낙 이제 처음 이렇게 나가신 많은 거기도 하고 분들을 많은 만나다 분들과 보니까, 네. 악수를 하다 보니까 좀 손이 저려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 공격으로 확대되는 게 좀 네. 유감이다 말씀하셨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상인분들 만나면서 바로 누님 어머니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나가서 정말 좀 계속 하다 보면 엄청 잘하시겠다. 그러니까 정치인 DNA가 좀 있었던 것 있다. 같아요. 보니까. 이 생각을 네. 좀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하정우 그 후보가 그 간담회 과정에서 언론 간담회 과정에서 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영상이 촬영된 대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수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악수를 했는데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손이 저려서 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그 해명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앞에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전까지는 이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거든. 심지어는 물 묻은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하정우 수석은 비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손이 정말로 저려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그걸 두고 자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하정우 수석 너무 답답해가지고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의 수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그 한국 정치의 수준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북구 갑에 부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 지역구에서 이제 첫 이런 뭐 서로 공방부터가 이게 뭐 손 터는 거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집착적으로 네. 하니까 전 그건 너무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저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마다 이 손에 저는 좀 손에 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있기 때문에 전 누구 만나기 전에 그분을 배려해서 저는 제 손을 이렇게 좀 터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이미 사전적으로 아니, 손에 땀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옷에도 좀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상대방한테 조금 악수할 때 제가 이렇게 또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동도 하는데
했는데 사실 그날은 첫날이니까 뭐 손이 저렸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긴장해서 손에 그렇지. 좀 땀이 났을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상황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규정을 짓고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상인들 뭐 무시하는 거야? 그 괜히 막 뭐 만지고 이러니까 이걸 뭐 털고 뭐 티내는 거야? 뭐 까다로운 거야? 이런 프레임을 지금 잡으려고 한동훈 쪽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분이 한 분 있죠. 박근혜 씨라고. 아. 시장에 가가지고 악수하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쪽에서는 되게 저질 프레임이다. 손 안 잡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박근혜 있어요. 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 아예 그때는 아예 악수 자체를 안 하고 손을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악수하고 나서 한참 악수를 하고 나서 손을 좀 털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뭐 상인들 손이 더럽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어본 사람 머릿속이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저질 프레임 얘기는 여기까지만 아니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네. 악수를 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정치인들 또 비판받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내막을 또 캐고 들어가 보면 선거 때 하도 악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손이 멍들고 아이고. 손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정이라는 거나 상황이 너무 다양한데 그걸 딱 부분만 떼가지고 하는 게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한동훈 전 캠프 쪽에서도 하정우 수석 뭐 인사 안 하는 걸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뭘 짜서 올렸는데 하정우 수석을 잘라가지고 인사를 받는 듯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이런 건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불필요한 쇼츠 정치의 폐해는 이번 선거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윤석열과 결별을 못한 정치 조직이 아직도 있고 실제로 장동혁 지도부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은 광역단체장이라는 각 후보들이 이제 선대위를 발족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주요한 선대위 행사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후보들이 안 부른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니, 선생님 같은 부르고 싶겠습니까? 사실 장동혁을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들 해요. 저는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증상과 원인은 명백히 구별해 줘야 돼요. 아, 증상과 원인을 예. 구분해야 된다. 장동혁은 원인이 아니에요. 장동혁은 국민의힘의 증상이에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결별을 못했기 때문에 장동혁이 대표가 된 거고 그 윤어게인을 등에 업은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펑션을 할 거라 기대한 것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장동혁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 많은 그 지금 뭐 사방에서 나타나는 추경호가 대구시장의 후보가 되고 경기도에서는 대구시장 아니 경기도에서는 후보조차 뽑지 아직 못하는 못했죠. 이 네. 모든 증상 중에 하나예요. 동일한 원인은 동일해요. 원인은 하나예요. 윤석열과 결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하면서 윤석열과 결별 못하니까 국민들하고 결별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이 대표가 되고 그 장동혁 체계하에서 누구도 후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장동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원인은 본인들한테 있어요. 뭐 윤상현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장동혁과 같이 선거 운동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 얼핏 생각하면 뭐 장동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망하는데 장동혁이 그냥 거기 같이 있을 뿐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가장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선대위 발족 같은 거 캠프를 출범을 하면서 장동혁을 안 불렀다는 거고 그럼 누군가는 불러야 되는데 누굴 부르나 봤더니 김문수가 대신 상한가라는 건데 김진태 캠프 선거 선대위 출범식에 김문수 전 장관 불렀다는 거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곧 발대식을 하는데 김문수를 부른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좀 대한부재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저는 요즘 매스컴에서 뭐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가처분도 이겼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메시지만 그냥 배현진 이름만 가리면은 맞는 말로 들려요. 근데 문제는 배현진 의원이 그 안에서 맞는 포지션을 맡고 있다? 대안의 포지션을 맡고 있다? 이거 환장할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화면을 돌려보면
아니 장동혁도 장동혁인데 그 대안으로 지금 김문수가 와서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당은 정말 수명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죠. 아이러니가 김문수 말고는 없어요. 올 사람도 없어요. 없어. 이제. 이게 김문수는 그래도 저번 대선에서 모두의 각계각층가의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40%를 넘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문수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아, 진짜 없는 게 어. 그때 대선 경쟁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경쟁자잖아요. 지금 무소속으로 쫓아냈잖아요. 어. 부산에 있잖아요. 없어. 그리고 그때 또 경쟁했던 당권 쿠데타 한덕수 구속돼 있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준석 이준석 의원 2, 3년 전에 쫓아내서 이미 뭐 다 대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홍준표도 이게 지금- 쫓겨났어요. 아 거기 또 자기 발로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인물이 없고 뭐 요즘은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 모셔오고 이제 이런 쇼도 안 통해요.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해. 이제 약발이 네.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내부에 인물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찾자면 이제 김문수 전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그대로 볼 수 아니 있는 혹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라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어떤 거예요? 김문수인데 순대. 이거 네. 김문수인데 떠오르는구나 지금. 나 김문수인데. 아니 정치 관심 없는 분이구만. 이분이 턱걸이하고 훌라불만 하시는데. 아 코어 근육이 네, 굉장히 아, 좋아요. 예. 아니 식스팩이 저는 있는 분이에요. 진짜로. 김문수 하면 정광훈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그렇죠 정강훈. 각자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어. 묘하게 다 이 부정어가 떠오르잖아요. 아 저는 긍정적이에요. 턱걸이. 아, 건강 체력, 건강 체력, 국력. 네. 그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즘 서울 시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현수막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정당 현수막. 예. 저는 민주당 현수막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국민의힘 그 뭐 후보들이랄지 아니면 당에서 건 현수막들이 다 파란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빨간색을 지우고 있어요. 아 비방하기 네. 위한 용도로 파란색을 사용하는 네, 거구나. 비방용이긴 네. 하지만 그 빨간색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해서 한 번 더 이제 민주당 현수막인가 이렇게 보게 만들려는 오. 목적 같은데 아. 이게 오죽하면 당의 색을 지우나 오세훈 지금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녹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다는 처음에 거잖아요. 이제 나왔을 네, 때. 나왔을 때 네. 이만큼 당이 많이 망가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고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탈색을 하고 무슨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 안 어. 바뀌는데 분칠만 해서 맞아요. 어떻게든 우리 네. 새로 됐어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과거에는 그래도 뭐 분칠할 때 제대로 분칠했죠. 뭐 무릎을 다 꿇고 뭐 상복 입고 뭐 우리 다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라도 했잖아.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린 잘했고 뭐 석고 대제도 없어. 네, 뭐 보니까 당원도 지금. 100만 명이고 뭐 잘 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이제 아이고. 구제불능의 상태로 갔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죠.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밖에 저는 없는 거, 저 심판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이 당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내용으로 빠질 것이다. 그럴 거예요. 저 예, 그렇게 봐요. 그럴 겁니다. 지금 히스토리님, 달령님이 이유진 기자 똘똘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국교의 정치비상구에서도 자주 보실 수 있다 이런 예고를 좀 드리고요.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정필승 변호사님 너무나 똑똑하세요. 하나도 힘든데 세상의 의사 변호사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실 거 없습니다. 2배로 돈 벌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알고 보면 집사입니다. 그리고 떠돌이 사냥꾼님 같은 경우에는 신인규 대표님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모든 우리 출연자들에 대한 응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재보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힌 모양인데 이분 뭐 공식적으로 뭐 한 게 있었나 싶기는 한데 여간 이렇게 되면 이진숙한테 가는 겁니까? 그 추경호 자리가?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원래는 뭐 대구 지역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내려 보낸다. 그 증거가 뭐 장동혁 대표랑 방미를 같이 하면서 뭐 공천 달라고 뭐 했다더라 이런 뭐 카더라 통신은 많았는데 뭐 결국은 뭐 장동혁 대표나 이제 공간위에서 주는 사람이 이제 대구를 가는 거니까 아마 전략적으로는 이진수 후보를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구시장에서 그래도 1위로 달리다가 주호영 2등 해서 1, 2위가 그냥 컷오프를 당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진수 후보를 아마 아마도 그 공천 줄 추경호 의원 것이다. 달성군 자리에 네. 주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장동혁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장동혁이 줄 수 있을까? 근데 권한은 있잖아요. 근데 박덕흠 김민수까지 뭐 위원장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아마도 아니, 근데 분위기는 뭐 네. 김민수야 미국 같이 갔다 와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사실 김민수 같은 경우는 대구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또 부산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출마가 부산 불출마의 의미도 있긴 하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과연 장동혁이
이진숙을 끝까지 챙겨갈 힘이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 이진숙을 끝까지 챙길 수 있을까? 네. 오히려 장동혁을 탐탁치 않게 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은 지금 못 패니까 이진숙을 신나게 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은 주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이준숙도 네. 받고 싶어 하겠죠. 음. 근데 실제 그게 실행에 이어질지는 저는 아직은 미지수. 우리 랑이님 같은 경우에는 김민수 불출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저도 안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거 네. 이제 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뭐 네. 지방선거 얼마 안 보선이 남았어요. 뭐 34일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지금. 네, 그런 빨리 상황이라고 결정해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구시장 이제 후보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서 궁금한 부분은 유영아가 이제 떨어졌는데 박근혜가 과연 유세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궁금한데 이거는 철저한 예상과 추정과 관측의 영역인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물어봐야죠. 어떤 거요? 박근혜가 나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지금 뭐 유영아가 뭐 박근혜가 뭐 어디까지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박근혜가 다시 출격한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박근혜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선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생각이에요. 박근혜가 뭐 누구처럼 탄핵의 강을 건넌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박근혜가 윤석열이 나오면서 박근혜가 재평가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윤석열하고 비교했을 때 재평가지 사람들이 박근혜가 아 너무 그리워 이 사람 너무 좋았어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박근혜가 나와서 선거판에서 돌아다니는 게 국민의힘이 좋을까? 대구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어쩔지 대구는 모르겠지만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 전체 어차피 더 잃을 게 없나? 아니 저는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 효과는 있죠. 있겠죠 근데 당연히. 네. 저는 안 나올 걸로 봐요. 왜 안 나오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유형이 뭐냐면 약간 신화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승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선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구시장 선거가 이길만 하면은 본인이 나와서 하고 뭐 나중에 뭐 생색도 내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구시장 선거는 5대5 정말 팽팽하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더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은 전 있다고 봐서 요렇게 까리한 선거에서는 이런 신화적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 80% 이상 승률이 나와야지 아.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유영아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왔겠지. 그렇죠. 근데 빚이라도 네. 갚아야 되니까 나오겠지만 음. 지금은 추경호인데 뭐더러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기 신화만 깨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신화적이긴 하죠.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가지고 이분 나오셔가지고 시장 가서 손 또 이렇게 빼봐. 안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알겠습니다.